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이름은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고요. 맞아요. 실제로 엄청난 성장률, 또 주가 상승도 보여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오늘 지목할 기업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네, 맞습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용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AI 열풍 덕분에 사업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론이 왜 AI 인프라 분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치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지 네. 그 이유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네요. 실제 성장세는 어떤지, 또 비슷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가치 평가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대역폭 메모리, ACPM. 여기서 마이크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서 현재 AI 인프라 투자, 이 지형을 이해하시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론,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주로 데이터 센터나 PC, 스마트폰, 또 자동차 부품 같은 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강자 중 하나죠. 네. 그런데 최근 실적이 정말 눈에 띄어요. 2025년 회계연도 결과를 보니까요.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49%나 뛰었어요. 49%요? 와. 네, 37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더 놀라운 건 사실 이익인데요. 이익이요? 네, 그 특정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조정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Adjusted EPS. 네, 이게 무려 537%나 급증했습니다. 537%? 잠깐만요. 500%가 넘는다고요? 네, 8.29달러에 달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매출 성장률도 대단한데 이익 증가율은 그야말로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바로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 주가도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막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네. 마이크론의 후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실적 기준 PE는 한 24배 수준입니다. 24배?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AI 관련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비교적 그렇군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선행 P요? 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는 14배까지 낮아집니다. 14배요. 와, 그건 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분석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마이크론의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어허.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2배가 된다. 와. 선행 PE가 14배 수준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그 기대치를 온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R도 보면 한 7배 수준이거든요. PSR 7배. 이것 역시 GPU 선두 기업이나 다른 AI 칩 관련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지표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는데도 주식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할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네. 시장이 마이크론의 이 AI 관련 성장 스토리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변동성 위험? 이걸 더 크게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메모리 산업이 워낙 사이클을 타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마이크론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그 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성장 가능성, 이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역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핵심은 역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곧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이어지죠.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규모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0%씩 성장할 거라고 봐요. 연평균 40%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연간 3조에서 4조 달러. 와,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 3조에서 4조 달러, 연간요? 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규모네요, 진짜. 네. 이런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서버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컴퓨팅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가 컴퓨팅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AI 시대에는 대규모 병렬 연산에 능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의 가속 컴퓨팅, 이게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속 컴퓨팅. 네, AI 연산은 물론이고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가속 컴퓨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바로 그 가속 컴퓨팅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게 될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HBM, 이게 여러 개의 D램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요. 데이터 전송 통로, 그러니까 대역폭을 크게 넓힌 메모리거든요. 아, 수직으로 쌓아서요? 네. 덕분에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더 적은 전력 소모랑 지연 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GPU가 아무리 빨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제 성능을 못 내잖아요. 그쵸. 병목 현상이 생기죠. 네. HBM이 바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 기업들이 최신 AI 가속기에는 HBM 탑재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AI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 네. 또는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맞춤형 칩 설계 기업들도 HBM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다 쓰는군요. 네, AI 연산에는 HBM이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와, 그럼 HBM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네,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시장 매출 규모가 2025년에는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날 거다. 2배요? 네, 그래서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HBM 매출이 연평균 30%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연평균 30%? 이것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세, 이걸 감안하면 실제 성장 속도는 이 예측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가속 컴퓨팅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인 HBM 수요 폭증. 야, 이 큰 흐름 속에서 마이크론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꽤 오랫동안 주도해왔고 또 삼성전자도 막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이크론이 이 경쟁 속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HBM 시장 진입이 경쟁사들보다 조금 늦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아주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6곳 정도의 주요 고객사에 HBM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6곳이나요? 네. 이 고객사들이 대부분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로 파악됩니다. 와, 후발주자인데도 주요 플레이어들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건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그럼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요.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에 HBM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했어요. 21%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을 제치고 2위요? 와. 네, 그리고 연말까지는 점유율이 한 23%에서 24% 수준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물론 시장 점유율 추정치라는 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론이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와, 2위까지 올라섰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SK 하이닉스의 아성이 워낙 견고했는데 그 뒤를 마이크론이 바짝 쫓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빠른 추격의 비결은 뭘까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역시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기술력. 특히 차세대 제품이죠. HBM4.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HBM4요? 네. 지난 9월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 경영진이 이 HBM4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오, 뭐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HBM4는 경쟁사의 모든 HBM4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제공할 거다. 와.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동급 최강의 전력 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믿는다. 성능과 전력 효율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야, 이거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기술적 자신감이 현재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HBM이라는 게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은 제품이라서요. 네. 아주 미세한 성능 차이나 전력 효율 차이가 고객사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론 HBM4가 실제로 경쟁사 제품 대비 우위를 보여준다. 그러면 향후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가격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네요. 마이크론은 AI 수요 덕분에 기록적인 실적 성장을 거두고 있고 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서 2위까지 올라섰다. 네, 그렇죠. 차세대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여전히 다른 AI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박하다는 거죠. 네.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마이크론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질문일 겁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산업의 그 역사적인 변동성. 아, 사이클. 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프리미엄을 주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HBM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겠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이 현재의 점유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AI로 인한 이 구조적인 수요 증가, 이게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아,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리고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정말 기술력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이 마이크론의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재된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답은 없지만 현재 나타나는 지표와 성장세 그리고 시장의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극 이게 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이자 또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마이크론은 강력한 성장 동력과 또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가치평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AI 인프라 분야에서 몇 안 남은 잠재적 가치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AI 인프라 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네. 인상적인 실적 성장, AI 시대 핵심 기술인 HBM 시장에서의 약진, 그리고 또 매력적인 가치평가 수준까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쩌면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별들 외에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동력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오늘 마이크론과 HBM의 사례처럼요. 특정 기술의 부상이 특정 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이건 앞으로 AI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생각할 거리.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데이터 센터, GPU, HBM. 이거 말고 앞으로 AI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핵심 기술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숨겨진 핵심 기술. 네, 어쩌면 AI 발전에 예상치 못한 병목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술이나 병목 지점이 있다면 현재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혹시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여러분의 다음 지식 탐구에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가 될 수